2025년이 시작되면서 시장에선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시장 전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금일 국내 증시는 갭 상승 출발을 하였지만 상승분 일부가 반락되면서 시장은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횡보 과정에서도 특정 업종과 종목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대만의 폭스콘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ES 2025를 앞두고 AI와 바이오 테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트럼프 팀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보편 관세를 핵심 수입 품목에만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카더라 통신이 전해지면서 선별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음에 따라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그 직후에 트럼프는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겠냐 하면서 관세 정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가 상승하는 게 아닌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양극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4%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6%를 기록하는 등 조금은 애매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은 약간 코스피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코스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앞으로 매매 참고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CES 2025를 앞둔 상태에서 약 152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CES 2025에서 젠슨왕의 기조 연설이 진행되었는데 핵심 포인트는 양자 암호, AI, 로봇 키워드가 주요 포인트고요. 다만 해당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금일 업종별 상위 품목에는 CES 2025의 수혜주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온 영향권으로 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도 금일 하락률 상위 업종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러한 셀온 영향권에서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고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업종과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유 토론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핵심 포인트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는 도입부에 2025년 금리는 내려가고 바이오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상승 사이클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2025년은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바이오 업종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 중 하나이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 자금은요, 성장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업종의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글로벌 기술력의 인정과 라이선스의 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 건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기술 수출에서 성과를 내면서 확실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죠. 특히나 항체 치료제, 희귀 질환 치료제 같은 첨단 기술은요,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한국 정부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요.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세제 혜택, 규제 완화와 임상시험 지원 확대 등 바이오 업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죠. 이러한 지원은요, 글로벌 바이오 행사와 학회 참여로 이어지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노출도를 크게 상향시키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우측이 리가캠
바이오고요. 가운데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것은 ABL 바이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쌍봉우리의 형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쌍봉이 아닌 외봉으로 올라오고 현재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 근데 ABL 바이오는 쌍봉우리 형태가 명확하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쌍봉우리 형태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리가캠 바이오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쌍봉우리는 형성이 되었지만 좌측 쌍봉우리보다 고점이 높아진 쌍봉우리, 그렇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ABL 바이오에 비해서 조금은 덜 물려있는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외봉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쌍봉우리를 형성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이밍은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리가캠 바이오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지난 영상 제가 2주 전에 올린 영상이니까요. 주식체인저 채널에 들어가셔서 산타랠리 바이오 모든 돈이 몰리고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한 겁니다. 현재 일봉 차트만 보고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미 단기적으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가 가까운 곳에서 잘 안 보일 때는 주봉 차트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월봉 차트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주봉 차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 차트에서 현재 보조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MACD 오실레이터의 이 히스토그램이 이제서야 겨우 음수가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MACD의 시그널 선도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방향으로 좀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언제나 그랬듯 MACD의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전환되는 타이밍은 늘 상승 파동의 연장선을 보여주기도 하였지요. 해당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퍼포먼스가 발동이 되었었고요.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올타임 하이를 형성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히스토그램의 음수도 강하게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히스토그램도 양수로 전환될 타이밍이고요. 시그널선도 골든 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만 유지를 해준다면 바로 다음 주부터는 해당 시그널선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RSI 지표인데요. 현재 RSI는 60 수치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과열된 수치를 나타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봉상 최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 목표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가 대비해서 약 15%, 13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상방이 최소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차 TP, 1차 타겟 포인트를 13만 6천 원 정도 선에 체크를 해봐도 무리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켜놔도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레그 상태가 연출된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근거를 또 추가로 보강할 수가 있고요.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같이 이렇게 벌어지는 타이밍에서 먼저 위로 이렇게 꺾이는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즉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변동성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추가적인 상방으로의 확산도 일단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전히 벌어진 형태로 변동성의 파이를 점점 더 키우고 있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볼린저 밴드 확산은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변폭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앞에 있던 이러한 심리 전환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구간은요, 여기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한번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다가 해당 구간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심리의 충돌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간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적인 횡보를 통해서 해당 구간에 있던 매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3만 6천 원 언저리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이 바이오 업종은요,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기술 수출 확대까지 더해져서 2025년 바이오 업종의 상승 가능성은 정말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스갯소리로 바이오 업종 투자에 대한 학사 학위가 있다면
저는 최소한 박사급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급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업종별 그리고 세밀하게 좀 같이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자유 토론방에 또 입장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자유 토론방 입장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게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자유 토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근거를 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자유 토론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면서 같이 소통해 보시죠. 고정 댓글 통해서 연락을 남겨주시면은 자유 토론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